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2022년의 첫 여러분의 북마크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친톡.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친절 뇌생남들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럼요. 외교 안보 전문 기자 경력만 18년. 와. 우리나라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시죠. 친톡이 선택한 남자. 와. 왕선택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마크가 2021년에 친절하게 선택한 왕선택입니다. 와우. 와.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분이시죠. 정대진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새해에도 정말 친절해, 대단히 친절해, 진짜 친절해. 정대진입니다. 이제 아예 그냥 항상 생각을 해오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쵸?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네.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작년 한 해도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으로 친톡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 연말까지 총력전을 벌여온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결과들 쏙쏙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북한이 특히 매진한 사업이 바로 평양 외의 지방도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요즘 같은 한겨울 이 북한 지방 주민들은 혹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친톡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완전 궁금했어요. 그쵸. 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북쪽, 남쪽 지역의 온도차가 크잖아요. 그럼요. 강원도 접경 지역은 눈이 오는 시기부터 양까지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치. 북한의 겨울 날씨 어느 정도로 추울지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우리 왕선택, 북마크의 우리 왕선택이 되신 왕 박사님 어떤가요? 영하 20도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영하 20도요? 영하 20도가 이제 기본이죠. 기본으로? 거기서 더 가면 영하 30도까지 가고 어떤 때는 40도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백두 산지구에서 영하 40도 내지 영하 35도,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 34도 내지 영하 27도겠고, 우리 북한에서는 고조 영하 20도는 온도도 아니라요. 그냥 옷 벗고 냉수 마차라는 기본이지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북한 위쪽 지방은 기온이 살벌합니다. 최근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16도 정도인데 밖을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러니까요. 아니 체감 온도도 아니고 실제 온도가 영하 40도면 도대체 얼마나 추운지 사실 감은 안 잡히거든요. 북한 백두산 지구 같은데 네. 영하 한 48도 48도요? 그렇게 떨어지는 적도 있고 기록에 의하면 영하 51도까지 51도? 네. 심장마비 안 걸려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서 네. 그 비슷한 영하 한 40도 내의 강추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네. 그 동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영하 와, 41도. 영하 41도 끓는 물. 실내에서 이제 가지고 나가요. 어머머머머. 오! 아니, 그냥 눈이 되는데요? 그렇죠. 저 밑에서 찍은 겁니다. 이야. 우와, 대박. 이번에는 라면. 먹어야죠. 뜨거운 추워도. 라면, 라면을 네. 포크로 건져 올린 상태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미 났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해리포터인가요? 어머머머머. 이게 뭐죠?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무슨 말도 안 매직쇼 돼. 이런 네, 데서나 네. 나올 법한 장면인데요. 와, 영하 50도 강추위가 저렇구나. 세상에. 살벌하네요, 진짜. 와. 그렇죠. 아니 이 정도가 영하 40도라는 건데 북한에 저런 날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울 때는 당연히 난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북한은 뭐 아파트에서도 아궁이에 연탄을 떼서 난방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온돌 방식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파트에도
근데 연탄 아궁이라든가 이제 아궁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온돌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아니 우리 두 전문가님도 연탄, 구멍탄을 떼서 난방을 하던 시절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렇죠. 당시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셨어요? 그 구멍 맞추는 게 최대 과업이죠. 그래요. 그럼요. 그 구멍을 서로 잘 맞춰줘야 돼요. 아. 그게 구멍이 안 맞으면은 이게 불이 꺼져요, 중간에 새벽에.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탄을 넣었을 때 구멍을 잘 맞춰서 불이 잘 통하느냐, 공기가 통하게 맞춰. 그 기술이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연탄 가스도 이렇게 마셔줘야 돼요. 아이고. 그 연탄 가스 요즘은 어디 삼겹살집 갈 때만 좀 연탄 삼겹살 하는 집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런데 갈 때 이제 추억의 그 가스 냄새에 자꾸 이게 코를 디밀게 되죠. 근데 저는 연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추억이 남아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으시고. 네,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네. 1970년대까지는 그 우리 집에서도 연탄 아궁이에 연탄을 떼서 난방을 했는데 네. 온돌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 바닥이 금이 가 있어요. 금이 가요? 네. 바닥이요? 예, 방 바닥에 금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께서 계속 걱정을 하셨어요. 연탄가스를 마시고 혹시 죽지 않을까. 네,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한 게 그 당시에 1970년대 신문에 보면 그 사회면에 항상 맞아. 어디 아무개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다, 와, 숨졌다. 안타깝네요. 이런 뉴스가 계속 났기 때문에 그러면 연탄가스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짝? 추워요. 추워요. 이제 물 먹고서 이제 이렇게 컵 네. 올려놓고 자잖아요. 예. 그물 얼어요. 아이고. 새벽에. 그런 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 아랫목의 네. 이불 속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불 밖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거기서 유래된 거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라떼들의 난방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고 계시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짜 네. 연탄이 뭔지 거의 모르죠. 실물을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북한의 겨울은 우리보다 더 춥기도 하고 또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사용할 연탄, 구멍탄을 확보하는 게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일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어떤가요? 이제 동북 지역의 경우는 이제 석탄은 석탄인데 갈탄이라서 갈탄은 좀 딱딱한 거잖아요. 그래서 갈탄 이제 그 조각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떼는 것이고 이제 서남 쪽은 이제 무연탄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무연탄을 이제 구멍탄으로 이제 재가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구멍탄을 사는 게 좀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분들이 많은 분들은 집에서 그냥 그걸 만들어서 틀을 사다가 만들어서 이제 구멍탄을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무연탄의 경우는 한 많이 쓰지만 2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겨울 들어가기 전에 구해서 이제 그 구멍탄을 만들어서 4월 그 정도까지 사용하는 거죠. 예, 어려운 자력갱생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북쪽은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연탄이든 갈탄이든 뭐 구멍탄이든 겨울철 난방은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북한은 뭐 석탄 매장량이 사실 굉장하잖아요. 세계적이죠. 그래서 사실 난방 연료 걱정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뭐 실제로 북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옛날에 그 겨울철에 구멍탄 배급받는 장면도 많이 나왔어요. 넉넉하게 이제 배급 잘 하고. 구멍탄이 남나요? 탄 받으러 왔냐? 네, 시간이 지났다고 주질 않았어. 그래? 그럼 요래도 가져가야지. 고마워요. 고맙긴 뭘. 저 표지는 여기 있어요. 아이고 일 없다. 한 54대나만 한 걸 뭐. 자, 어서 가져가거라. 어서. 북쪽에서 이제 석탄이 많이 생산이 됐고 예전에는 그게 수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6년, 17년까지도 그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국내 그 물동량이 좀 작아서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2018년 정도부터는 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해지면서 수출길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물동량이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석탄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북한의 겨울 난방 사정만 보면 사정이 좋아졌다. 배급이 이제
이제 끊어졌잖아요. 국가 배급제 자체가 무너졌기 네. 때문에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예 그 석탄 공급을 또 장마당에서 구하지 못하고 무연탄을 2톤씩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 2톤씩 가져오는 것들도 이게 뇌물을 잘 고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확보가 안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봤을 때.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게 좀 지역마다 가정마다 지금 자력갱생하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역마다 수급 상황이 좀 다르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좀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아파트 베란다에 장작을 쌓아놓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슈텔링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사실 연탄이 없으면 그럼 땔감을 쓰나? 이런 궁금증도 들고요. 우리나라 산림 녹화가 사실 성공한 것도 남쪽 지역에 나는 연탄이 무연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난방 연료로 나무를 안 배 쓰고 무연탄으로 공급하니까 산림 녹화가 사실은 성공한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무연탄, 구멍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공급망이 좀 원활치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용 땔감 장마당에 가면 이제 판매용 땔감들을 지금 요즘 많이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도 이제 땔감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떼고 하는 거고 아이들도 이제 뭐 도끼 들고 다니면서 집에 필요한 땔감을 나가서 놀면서 어쨌든 네. 뭐라도 하나 좀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이제 세상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북한 산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와 달리 좀 민둥산이죠. 네, 맞아요. 민둥산. 나무가 없어요. 네. 될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에서도 땔감 체벌 금지령을 굉장히 엄하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땔감을 그냥 막 함부로 막 그 배서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뵐 것도 지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근데 일부 취약 지역까지도 고르게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바람이 계속 드는데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 좀 있을까요? 우선은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대요. 국가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곳곳에서 태양열 전지판을 달고서 이제 하긴 하는데 이거 기술도 어렵고 사실은 이게 또 투자도 되고 뭐 또 태양이 잘 안 비치는 날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핫팩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또 이동할 때 이제 사용하는데 그쪽은 핫팩 기술이 이제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온수팩. 뜨거운 물을 주머니에 담아서 그걸 들고 다니는 거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온수팩을 들고 한 2시간 이상 들고 다니면 따뜻하게 다닐 수 있다고 무엇보다도 옷을 소옷을 2겹을 입는다는 기본이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맞아요. 각각 집마다 우리처럼 이제 보일러가 딱 돼서 춥지 않게 또 하면 참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아, 그렇군요. 평양 외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겨울은요, 어떤 상황인지 아주 일부분만 들여다봤는데 사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네요. 맞아요. 네,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그렇죠. 말 있잖아요. 아직 긴 겨울이 남아 있지만 2022년 또 호랑이잖아요. 네. 반드시 한반도 전체에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뭐랄까요, 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뭔가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 특히 네. 날려버리겠다는 의지로 힘차게 기합 한번 넣고 가보자. 호랑이 기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진짜 어흥 할까요? 어흥? 어흥. 이렇게? 아,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단전에 힘 빡 주시고 네. 건강을 향해서 3초간 어흥 한번 갑니다. 네. 자, 다 같이